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은 22일 김정남 암살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면서 나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가 최근 재무부에 국무부와 협력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라고 공식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서 스티븐 무누신 장관이 취임한 다음 날인 지난 14일 동료 상원의원 5명과 함께 무누신 장관 앞으로 연명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한 전방위 금융줄 차단 조치와 함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대처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과 단체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도 앞서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 의원은 지난달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던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 올라 있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쫓고 있고 이 가운데 사건 직후 출국한 4명이 이미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리 지유로 추정되는 나머지 1명과 또 다른 북한 국적자 2명이 아직 말레이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이 2명의 신원은 각각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한이 배후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객관성, 중립성을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시신의 부검에도 반대한다며 시신 인도를 요구했지만 말레이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북한 대사는 지난 20일 국내외 취재진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말레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이 한국과 결탁한 말레이가 정치화한 사건이라고 수사의 중립, 객관성을 의심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2일에도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말레이 경찰은 체포 용의자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못 찾았다며 말레이가 한국이나 외신의 근거 없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레이 경찰은 김정남이 북한 국적자들의 지시를 받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약물 공격을 받은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도 용의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이 배후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이 외교 여권을 소지했다는 점을 들어 부검 반대하며 시신 인도를 요구했으나 말레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사건 관계와 배후를 계속 수사해 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남 피습 살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안하무인격 억지 주장을 두고 말레이시아 정관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북 감정의 확산 속에 수사에서 한 발 떨어진 국방, 문화장관은 물론 유력 정당까지 들고 일어나 북한의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현지 매체인 말레이 메일 온라인에 따르면 세리 나즈리 아지즈 말레이 문화부 장관은 23일 북한을 깡패 국가로 비난했습니다.
나스리 장관은 북한은 계속 김정은 이복형의 죽음을 두고 말레이의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은 말레이 당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형사수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반쪽 진실과 반쪽 거짓말 속에서 망상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는 이번 사건에서 아무 역할을 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나스리 장관은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이 국제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깡패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히사무딘 국방장관은 어떤 범죄 사건이건 간에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라 수사돼야 한다며 그런 점을 볼 때 북한 대사가 대사의 의무에서 탈선의 도를 넘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나에게 이건 외교적 반칙이며 북한 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발언이 무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거세지는 여론 앞에 말레이시아 정당들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통일 말레이시아 국민조직 청년위원회와 말레이시아 화교연합, 또 말레이시아 인도회의 등은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30여 명의 항의 방문단은 지난 23일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대사관이 명백하게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했으며 주제넘게도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말레이시아를 모욕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방문단을 이끈 카이룰 아즈완 하룬 상원의원은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들은 우리 사법권이 외국의 간섭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왔다며 또한 그들은 우리 수사기관이 외세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주권에 대한 무례라고 비난했습니다. 카이룰 상원의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과 맺은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외세가 우리의 법치에 위문을 제기한 데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담은 요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방문단은 가수 싸이와 김정은의 그림과 함께 싸이는 예스, 스파이는 노, 말레이시아를 존중하라 등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제한샘입니다. 북한이 김정남 피사를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음모 책동이라고 비난하며 결국 화살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남한 정부가 탄핵 정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이 사건 초기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해 시신 이관을 요구했으나 한국인 보수 언론이 독사를 주장한 뒤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시신 부검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사망자가 외교여권 소지자로서 빈 협약에 따라 취해법권 대상이므로 절대로 부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말레이시아 측은 부검을 강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인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인륜 도덕에도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은 더욱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 당국이 벌려놓은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국 보수 언론들이 퍼뜨리는 북한 소행설은 낭설로 한국 당국이 사건에 눈에 띄게 반응한 것은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북한 국적자를 체포한 것은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객관성과 공정성 없이 그 누구의 조종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건 혐의를 우리에게 넘겨씌우려 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은 존엄 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의 흑막을 마지막까지 깨끗이 파헤쳐 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조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에 강한 혐오감을 느낀 국제사회 각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제3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배후로 확정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주권을 침해한 국가주도 테러라고 보고 국제인권무대나 외교무대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사실로 확정된다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매우 중대한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조만간 유럽연합이 주로 북핵, 미사일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만난 20명의 각국 외교장관에게 과거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에서 버마가 북한을 국가 승인 취소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중 10명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을 넘어선 북한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윤 장관은 중국 상무부가 2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도 북한 석탄 수입 금지 공고를 낸 데 대해 많은 국가가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려는 중국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었던 일부 국가들마저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결정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 국적항공사인 고려항공 직원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년 동안 연속으로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선정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던 고려항공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 김정남 암살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이 김정남의 암살에 연계되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 공군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사실상 북한군의 하부 조직으로 간주됩니다. 김영현 동북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찰 총국 등 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항공사 같은 기업의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김우길이 항공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암살범들의 입국이나 도주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국적 항공사이자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등 겉으로는 상업항공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고려항공의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 공군 소속이라며 고려항공과 북한군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북한 전문지 NK뉴스는 북한군이 2013년 인민군 창건 기념 사열식에 고려항공의 항공기를 동원한 사실을 들어 이 항공기들이 북한군에 의해 운항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고려항공을 통해 김정은을 위한 사치품이나 군수물자를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려항공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에 올라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해외 노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입니다. 고려항공은 현재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7개 해외 도시와 함경북도 어랑군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보유 여객기는 4대에 불과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북중 국경 일대 기업들을 상대로 북중 관계 파국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군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대놓고 관계 파국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 21일 평양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산하기업소에서 열린 군중 강연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테니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북중 관계가 최악이니
파국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나왔고 앞으로 중국을 전혀 바라볼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여러 번 강조됐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강연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소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우리의 자강력으로 강성대국을 이루자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강연 자료는 노동당 중앙선전부에서 작성돼 하달되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서 같은 내용의 강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북회령시 유선노동지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강연이 진행됐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북중 교역만큼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 제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도 믿지 말라는 내용의 강연이 진행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남 살해 소식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업자들과 불법 밀수를 통해 국경지역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가보위성에서 검열이 내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열단은 각 인민반을 돌며 남조선으로 도망친 탈북자들과 내통하는 자들에 대한 신고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그 어떤 유언비어도 확산시키지 말고 보고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국경경비대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고 군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감시조를 새롭게 조직했다고 전했습니다. 군관 1명과 초급 간부, 병사 2명이 한 조가 된 감시조는 군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감시하는 장병을 믿지 못해 이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맞서는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일 공식 법안 공식 사이트에 2016년 11월 30일 안보리 결의 2315에 따른 이행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을 게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이 초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판매 대여 관련 용역 제공을 금지하며 북한으로부터 구리, 아연, 니켈, 은 등 광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를 제외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료공학, 화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핵과학, 항공학 등 다수의 학문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안은 이 규정이 예외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되지 않는 점이 명백하며 이러한 사실이 안보리위원회에 통보된 경우에 한해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박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됐거나 현재 연관된 점이 안보리위원회 조사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 선박 등록을 해제하고 입항을 금하며 러시아 영해에 있을 시 선박을 억류하도록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화물이나 북한산 상품 검사를 강화하며 영사관 또는 대사의 은행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유엔 안보리 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상 등 조각상 매입도 금지됩니다. 현재 초안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곧 푸틴 대통령의 서명,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에 앞서 중국도 지난 18일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 석탄 수출량은 약 2,250만 톤으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액수가 11억 8천만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에게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20년 동안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2008년 11월 미국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이 명단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이 미국에서 북한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이란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낙인 찍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일단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북한은 23일 김정남 암살 사건을 심장 쇼크에 따른 공화국 국민의 사망으로 지칭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가 남조선 당국의 대본에 따른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리발 내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번 암살 테러 사건의 전모가 백일화에 드러날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강화 등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